안녕하십니까. 서울예일치과의 김기도입니다. 김똘망이 엄마예요. 우리 똘망이가 이제 6개월이 됐어요. 네. 6개월이 돼서 유치가 났습니다. 첫 유치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맘때 엄마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제 치아의 맹출 순서와 소화교정 꼭 해야 되나, 소화교정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치식을 알아야죠. 치식이란 뭐냐면은 우선 치아에는 명칭이 있어요. 치아 명칭이 치아마다 다 명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단어가 기니까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하거든요.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모든 치과에서는 이렇게 입 안을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를 10번이라고 하고요. 이게 10번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가 20번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가 30번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40번이에요. 그래서 영구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앞니부터 1번씩 붙여나가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사랑니가 8번인데 그 위치에다가 10을 붙여주면 돼요.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왼쪽 위는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쉽죠? 네. 자, 이게 영구치고요. 영구치입니다. 그러면은 유치는 어떻게 될까요? 유치는 4개로 나누면은 오른쪽 위에가 50번, 60번, 70번, 80번 이렇게 가요. 그래서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개밖에 안 나요? 예, 유치는 5번까지만 납니다.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ABCD로 하기도 해요. 근데 ABCD로 하긴 하는데, 자, 앞니가 여기가 앞니고요. 여기가 뒷니인데 ABCD는 특별히 오른쪽 위인지 왼쪽 아래인지를 구분은 하지 않고요. 그건 따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C번, 왼쪽 아래 D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사람 폰 차팅 할 때 많이 쓰고요. 보통 이런 방법은 전자 차팅, 타자 칠 때는 보통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유치는 보통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냥 영구치는 숫자로 이야기하고 유치는 알파벳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자, 제가 3이라고 하면은 영구치 앞에서 3번째 치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D라고 하면은 유치 앞에서 4번째 치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위 아래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위에 3번째 치아, 밑에 3번, 뭐 위에 D번, 밑에 D번 이 정도로만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순서가 있는데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순서가 있거든요.
나오는 순서. 우선은 유치만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유치는 나오는 순서가 자 A가 제일 앞니고 E가 제일 마지막인데 순서는 A, B, D, C, E 이렇게 나옵니다. 차례대로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맨 앞니가 두 개 나오고 그리고 하나 건너뛰고 D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C가 나오고 E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아랫니가 먼저 나옵니다. 아랫니가 윗니보다 먼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똘망이가 6개월이 됐잖아요. 네. 보통 6개월에 가장 첫 니가 먼저 나와요. 6개월에.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순서가 딱히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6개월에 아래 앞니가 유치가 먼저 나온다고 해서 꼭 6개월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8개월에 나와도 되고요. 2개월에 나와도 돼요. 심지어는 태어날 때 출산할 때 이미 먼저 나가지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다 정상이에요. 하지만 순서는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지켜져요. 예, 그래서 시작은 틀리지만 순서는 같다는 거. 그래서 시작은 몇 개월 차이는 대부분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6개월이죠. 네. 6개월이면은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가 어디라고 했죠? 아래 앞니. 자, 아래 앞니가 먼저 나오죠. 근데 아래 앞니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당연히 두 개가 나왔겠죠? 두 개가 나왔겠죠. 그래서 똘망이도 두 개가 났어요. 현재 지금 두 개가 나 있습니다. 자, 6개월 때 아래 앞니 두 개가 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통 나오는 거는요. 밑에가 나왔으니까 보통 위에도 같이 나와요. 네. 이렇게 위에 A번, 그리고 밑에는 뒤에 두 번째 치약 B번이 같이 나오기도 하죠. 보통 9개월 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돌이 됐다. 이제 돌이 됐어요. 돌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에 A번, B번이 나왔고 밑에 A번, B번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C번은 건너뛰고 그죠? D번이 나온다. D번이 나왔는데 밑에부터 나왔네요. 그죠? 네. D번이 나왔네요. 이게 보통 돌 때 이제 치아가 이렇게 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살이 되면은 두 돌이 되면은 대부분의 유치는 거의 다 맹출돼 있어요. 자, A번, B번, C, D, E가 나오고요. A번, B번, C, D, E가 돼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를 보통은 이제 만 6세까지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맹출만 돼 있어서 이게 붕 뜬 치아가 몇 가지 좀 있다가 이제 그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잘 맞게 되죠. 그래서 유치는 만 3세 정도 되면 완벽한 교합을 잘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3살이 되면은 이제 유치가 모든 유치가 이제 교합을 이루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유치 밑에 사실 이게 영구치배라고 하거든요. 이제 영구치가 이렇게 머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영구치가 보일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 조금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유치가 A번이 유치의 제일 첫 번째 치아잖아요. 네. 그 밑에 영구치는 1번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유치의 계승 영구치가 1번이라고 불러요. 얘의 계승 영구치가 1번이에요. B는 계승 영구치가 2번이겠죠. 네. C는 3번이에요. D는 4번이고요. E는 5번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6번은 유치가 없는 부위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계승 영구치가 아니라 그냥 영구치예요. 그래서 유치는 2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계승 영구치는 5번까지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봅시다. 보면은 유치가 커요, 영구치가 커요? 영구치가 크죠? 그렇죠. 영구치가 크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가 자라면서 턱이 커질 거고, 턱이 커짐으로써 당연히 치아도 좀 커져야겠죠. 그러면은 이 유치에는 그 유아 시절의 저작 기능, 음식물을 잘 씹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바로 이 영구치가 나오는 공간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영구치 나올 공간 유지.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D번이 뭐 이렇게 좀 썩었다 칩시다. 이만큼 이렇게 썩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C번이 보통 뒤로도 가고요. 네. 2번이 앞으로도 가고 해서 실제로 쓰러져요. 그러면은 이 D번의 계승 영구치인 4번이 나올 공간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CDE에서 치아가 삐뚤삐뚤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삐뚤삐뚤. 그래서 유치라고 어차피 뽑을 치아라고 대충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치가 잘 관리되어야지만 영구치가 반듯하게 나온다. 심지어는 영구치가 이렇게 한참 밑에 있는데 유치가 너무 심하게 썩었어요. 혹은 아이가 사고로 유치를 일찍 발치하게 됐어요. 그러면 유치가 없이 유치를 일찍 뽑아버리게 되면 위가 다 뼈로밖에는 안 덮이거든요. 그럼 영구치가 이 유치 뿌리를 따라서 맹출해야 되는데 이 유치가 없으니까 영구치가 맹출이 안 되고 그냥 그 안에서 박혀서 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유치 관리가 빼 없애버릴 치아라고 뭐 한 4, 5년 쓰다가 3, 4년 쓰다가 빼 없앨 치아라고 절대 함부로 관리하시면 안 되고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4살, 5살은 이렇게 잘 유치를 잘 쓰다가 밑에서 이게 점점 영구치가 자라나오죠. 영구치가 자라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턱도 좀 자라죠. 그럼 이제 영구치가 나오려고 유치가 이게 틈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쯤 보면은 애들이 다 이빨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영구치 나오려고. 그래서 유치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영구치가 나오게 됩니다. 큰 이빨들이 나올 공간들이 생기는 거네요. 뭐 턱이 자라면서 이제 치아는 자라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뭐.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6세가 되면은 치과 의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죠. 6세. 6세는 이제 아까 제가 영구치가 첫 나오는 시기예요. 영구치가 처음 나오는 시기. 뭐가 나오냐면 6번이 나와요. 그리고 아래 1번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같이 나와요. 이렇게 같이 나오고 이 6세 때 구치가 나온다고 그래서 6월 9일이 바로 치아의 날이죠. 그래서 이때 치과 의사들은 기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화 교정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제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좀 소화 교정이 좀 필요하다면은 이때를 전후해서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밑에가 이게 나오고요. 아까 제가 유치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순서가 A, B, D, C, E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영구치는 위하고 아래하고 조금 틀려요. 위는 6, 1, 2, 4, 5, 3으로 나오고요. 밑에는 6, 1, 2, 3, 4, 5로 나와요. 밑에 1번이 나왔죠. 밑에 1번,
그러면 당연히 위에 1번이 나오고 이때쯤이면 6번은 지네들끼리 잘 교합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2번이 슬슬 나오려고 하네요. 그죠? 8살 때 되면은 6번은 계속 교합되고 있고 밑에 1번 나왔고요. 위에 1번 나왔고 자 2번 나오고 위에도 2번이 나오죠. 9살 때 보니까 위에 1번 나왔고 밑에 1번 나왔고 자 2번 나왔고 위에 2번 나왔고 밑에는 지금 이 그림에는 3번이 이 그림에는 지금 3번이 한참 멀어 보이는데 밑에는 1번, 2번 나왔으면 3번이 거의 바로 나와요. 위에는 1번, 2번이 나오고 3번은 좀 멀고 4번이 바로 나와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3번이 굉장히 중요한 치아거든요. 이게 힘도 굉장히 세고 중요한 치아인데 나오면서 앞니를 좀 어느 정도 잡아줘요. 그래서 1번, 2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니까 여기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치아가 밀집돼 있어요. 무슨 말이고 하냐면 삐뚤삐뚤해요. 조금씩 어느 정도 삐뚤삐뚤하다고 해서 뭐 엄청 삐뚤삐뚤한 건 아니고요. 그 말이 더 좋겠네요. 공간이 꽉 차 있어요. 즉 아래 1번, 2번, 3번이 나올 공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때 1, 2mm의 삐뚤삐뚤함은 정상이에요.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3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많죠. 반듯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듬성듬성 나와요.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이렇게 뻗어져서 듬성듬성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1번, 2번, 1번, 2번 3번은 없고요. 3번은 없고 여기가 공간이 듬성듬성듬성해서 이렇게 나와요. 치아가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이때 나이 되면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는 조금 놀랄 수도 있죠. 밑에 치아는 좀 삐뚤삐뚤한데 위에 치아는 다 벌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정상이다. 뭐 자세한 거는 물론 주변에 이제 교정하는 치과라든가 이제 소화를 전문으로 보는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지만 이 나이 때는 보통 좀 이 정도는 정상이라는 거. 나중에 위에 앞니가 벌어진 것은요 뒤에 3번이 나오면서 잡아줘요. 이게 뒤에 3번이 이렇게 나오면서 얘네들 좀 가지런히 잡아줘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유치 관리가 잘 안 됐어서 위에는 나오는 순서가 6, 1, 2, 4, 5, 3이라고 했잖아요. 이 3번이 제일 늦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나오고 얘도 나오고 해서 이 공간이 3번이 나올 송곳니가 나올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으면 잘 뻐들어지죠. 그래서 뻐드렁니는 대부분 위에 송곳니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위에 송곳니 뻐들어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뭐 이것을 뭐 일부 사람들은 좀 귀엽다고 하는데 송곳니는 사실 송곳니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치아에는 제일 중요한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6번과 3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송곳니가 6번은 수직력, 어금니의 대표예요. 어금니 대표, 큰 어금니 대표예요. 어금니 대표, 뒷니 대표. 이거는 수직력을 하는 역할들 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6번이에요. 3번은 앞니 대표예요. 앞니 대표. 이거는 수평력을 버티는데 제일 대표하는 치아예요. 그래서 사실 3번이 송곳니가 뻐드렁이 돼 있으면은 이것을 뭐 특별히 내가 미용적으로 괜찮으면 이거 굳이 교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잘못하신 생각이에요. 3번은 수평력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치아이기 때문에 이 치아가 덧니로서 제 위치에 있지 못하면 송곳니의 가장 큰 역할인 수평력을 부하를 다른 데서 받아야 돼요. 수평력이 정확히 뭐예요? 이제 수직력은 우리가 그냥 딱딱 위아래로 물리는 거면 수평력은 턱 관절은 꼭 정해진 방향이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옆으로 치아를 갈잖아요.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도 가는데 그 옆이나 앞으로 턱이 움직이는 게 수평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바로 턱 관절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턱 관절. 그리고 우리가 뒷니 수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뒷니 보호도 해요. 뒷니는 수평력이 굉장히 약해요.
뒷니는 수평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앞니가 수평력을 받쳐줘야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상호 보호성 교합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mutually protected occlusion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가 3번이에요. 그리고 수평력에 대해서 또 약한 부위가 뭐냐면 바로 턱 관절이에요. 턱 관절이 굉장히 수평력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니가 잘 보호해야 되는데 3번 송곳니가 유치가 관리가 잘 안 돼서 뻗어져 있을 경우에 내버려 두면은 턱 관절이라든가 뒤 어금니가 심하게 손상돼서 뭐 빠른 발거가 된다든가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무리 나는 내 덧니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셔도 교정을 하셔서 제 위치로 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에 대해 설명했고, 자, 우리가 이제 1번, 2번, 4번, 자, 이제 5번이 나올 거예요. 그죠? 밑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올 건데, 자, 5번의 유치는 2번이에요. 그죠? 알파벳 2죠. 네. 2번의 계승 영구치가 5번이에요. 이 2번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2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유치가 영구치보다 작고 영구치가 유치보다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유치가 영구치보다 큰 치아가 바로 2번이에요. 알파벳 2번입니다. 이게 왜 큰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큰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영구치가 유치보다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턱이 자라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영구치가 나오면은 치아는 삐뚤삐뚤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아래, 앞니 1, 2, 3번이 나올 때 약간 좀 삐뚤삐뚤할 수 있다. 예, 또 오해할까봐 제가 또 그런데 약간입니다. 1, 2mm 정도예요. 막 확확 돌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삐뚤삐뚤함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유치 2번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알파벳 2번. 영구치가 이 유치보다 작으니까 여기 사이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리웨이 스페이스라고 해요. 리웨이 스페이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리웨이 스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영구치가 이쁘게 나려면 이쁘게 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리웨이 스페이스를 잘 유지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유치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유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번이 미리 썩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그렇죠. 물론 다른 유치도 마찬가지지만 2번이 썩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물론 2번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앞에 D번이 썩으면 리웨이 스페이스는 또 없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치가 관리 잘 돼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화 교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유리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화 교정을 꼭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실은 교정의 끝판은 양악수술이에요. 양악수술. 우리가 양악수술을 결정한다면 사실 그 환자한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즉슨 양악수술로 갈 수 있는 목표가 여기까지라고 칩시다. 이 양악수술. 우리가 출발점은 여기에요. 출발점. 보통 성인교정, 일반적인 성인교정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라 칩시다. 성인교정. 이제 성인교정에서도 이제 갈 수 있는 거리는 조금씩 나눠요. 예를 들어서 발치교정하면 좀 갈 수 있는 거리가 많죠. 발치교정. 비발치교정으로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좀 적어요. 비발치교정. 자, 소화교정이 대충 이쯤이라고 칩시다. 소화교정. 소화교정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조금 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교정보다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웨이 스페이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을 때 특별히 골격적으로 이상이 없으면은 골격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 이 치아가 삐뚤삐뚤하다 칩시다. 앞니가 영구치가 몇 개 나왔는데 너무 삐뚤삐뚤해. 그때 이 리웨이 스페이스를 잘 유지시켜 주기 위한 장치를 하면은 이 리웨이 스페이스가 유지가 되고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니를 좀 더 반듯하게 배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장치를 하지 않고도 애들이 자리 잡게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그거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장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하면은 발치 교정 바뀌는 방법이 없을 때 소아 교정으로 하면은 비발치 교정이 될 가능성이 많죠. 네. 물론 소아 교정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소아 교정에는 이제 성장력을 이용한 악정형 시술이 또 가능하긴 한데 그건 뭐 여기서 설명이 조금 힘들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리웨이 스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환자분이 이제 좀 더 반듯하고 바람직한 교합, 치아 배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의사가 소아 교정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소아는 또 악정형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그 방법도 있고 악정형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악정형 치료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좋게 이제 치아를 반듯하게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2번 관리, 유치 2번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도 좀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좀 설명드렸고요. 뭐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그래서 다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똘망 엄마도 우리 똘망이 유치가 잘 썩지 않게 양치를 잘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 다른 부모님들도 잘 관리를 시켜서 유치 관리가 잘 되고 또 유치 관리가 잘 돼야지 영구치도 이쁘게 잘 나고 또 영구치가 이쁘게 잘 나야지 교합이 잘 이루어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호 보호성 교합을 잘 이루어서 턱관절 질환이라든가 이제 또 턱관절 질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좀 만성 두통이라든가 뭐 이명 뭐 그런 것까지 다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